한 40km 정도 되는 고속도로를 지금 주행하고 있어요. 속도로 주행을 해서 어느 정도 엔진 오일을 날려보내는지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킬로미터 단속 구간입니다. 김기현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얼마 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고속 주행을 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오일이 감소하는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엔진 오일 속에 섞인 연료, 즉 가솔린이죠. 이게 얼마나 증발되어 날아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총 80km를 고속 주행했는데요. 40km 정도는 110km 속도로 주행했고 나머지 40km는 90km 속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 위에 오일량을 측정했는데요. 사진과 같습니다. 오일량은 사진처럼 변했는데 오일스틱 한 칸 정도 내려갔습니다. 대략 측정하기에 여기 종이컵을 준비했는데요. 이 종이컵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 버렸다고 추정이 됩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의 고질병인 오일 증가 현상, 이 표현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오일 속에 연료가 섞이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작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제대로 이 증상을 막을 수 있는지 겨울 한 달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2022년 12월 14일부터 23년 1월 12일까지 지켜본 결과 이번 무상 업데이트는 겨울철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을 휴대폰에 점검 일지를 작성하면서 기록을 남겼고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관찰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를 오일 속 연료 혼입 현상은 거의 매일 반복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오일 유면이 올랐다 내렸다, 즉 롤러코스터처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대기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연료 혼입량이 적고 또 충분히 엔진 오일 온도가 빠르게 상승해서 주행 중에 혼입된 연료를 다 날려보내기 때문에 오일 유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겨울에도 고속 주행이 잦은 운전자라면 시내 주행 중에 발생한 오일 속 혼입된 연료를 다 날려보내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찰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오일 스틱 사진입니다. 2주 14일이 지나서 1월 9일까지의 오일 스틱의 사진들입니다. 위 사진상 오일 유면의 변화는 없어 보이고 지극히 정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월 26일 바로 한 주 전인 스틱 사진을 보겠습니다. 12월 19일 오일 유면이 하락했습니다. 대충 보아도 2칸 정도가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면 120ml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종이컵 한 컵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오일 유면이 하락했을까요? 바로 17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지방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오일 스틱을 보면 F하고 L 사이에 약 16개의 눈금이 있습니다. 이 F하고 L 차이는 엔진 오일 양으로 약 1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22년 8월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약 20일간, 즉 8월 한 달간 지켜보고 유의미한 오일 유면 변화량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겨울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5일 정도에 엔진 오일 점검하고 오일 유면이 F보다 훌쩍 넘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오토큐에 가서 오일을 F와 L 사이가 되도록 빼낸 것입니다. 사진상 1리터 정도를 빼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일에 고속 주행 후 18일 날 확인해 본 결과 또
2칸 정도가 유면이 하락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연료가 혼입됐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유면이 상승한 6일간의 주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면이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오일 속에 많은 연료가 혼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19일에서 26일까지의 주행입니다. 겨울철 오일 속에 연료가 혼입이 많이 되는 경우는 일회 주행거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주변을 짧게 마트를 들거나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4일하고 25일 이틀 동안은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통 1회 주행이 약 20km 정도인데요. 항상 집에서 나가기 전에 기아 커넥트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 3, 4분 정도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서서히 차를 빼면서 1, 2분 정도를 더 엔진을 달구고 나서 본격적인 주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오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약 184km를 주행하는 동안, 이 6일 동안이죠, 오일이 급격히 상승된 것의 주된 원인으로는 22일하고 23일 이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두 날은 유독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오일 유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하이브리드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주행거리가 짧은 도심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일회 주행거리가 짧은 겨울에는 여지없이 많은 연료가 오일 속에 혼입된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엔 오일 농도가 감소하여서 성능 저하가 예상되고 또 고속 주행하면 다시 연료가 증발해서 오일 유면이 낮아지고 또다시 연료가 섞이는 과정,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결국엔 엔진에 좋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연료가 엔진 오일에 섞여도 문제가 없다는 확실한 정보를 제조사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엔진의 빈번한 개입으로 연비가 하락하였다는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년 업데이트 이후에 8월에 서울시내에서 연비를 측정한 것인데요. 클러스터 상의 연비이니까 실제 연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 차량은 소렌토 5인승 17인치 타이어입니다. 8월에 측정한 연비입니다. 연비가 대충 봐도 서울 시내에서 15 정도 이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월에 동일 구간에서 보여준 연비입니다. 대략 13 정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1.5km 정도 연비가 하락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8월에는 외부 온도가 25도가 넘는 상태였고 12월에는 모두 영하권의 온도 속에서의 주행한 결과입니다. 대략 여름과 겨울에 외부 기온이 30도가 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측정한 겨울철 연비 데이터가 있어서 잠깐 비교해 보면 당시에 11월하고 1월 사이의 실연비가 13.33 정도였습니다. 이 연비 수준은 실제로 주유할 때마다 연료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연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나서 서울에서만 주행을 했고 클러스터상 14.4가 나왔습니다. 경험상 실제 연비는 클러스터 연비에서 한 2에서 2.5 정도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연비는 12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운전 습관으로는 업데이트 이후에 연비는 1에서 1.5 정도가 하락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연비 하락의 주된 원인은
제가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엔진 효율이 감소하는 거고요. 둘째는 잦은 히터 사용입니다. 셋째는 히터뿐만이 아니라 열선 시트를 사용하는 것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간과하기 쉬운데요. 타이어 공기압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기압 조절만 잘 해주어도 연비 하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하 7도시에서 주행 시작한 이후에 시간대별 연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진상으로 10km 정도는 주행해야 연비가 점차 상승해서 10 정도, 10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km 이하로 주행한다면 연비는 매우 낮겠습니다. 최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한 달 동안 소렌토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오일 속에 연료가 혼입되어서 오일 유면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켜본 결과 지난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일 유면 상승 증상이 있건 없건 이것을 눈으로 보건 못 보건 간에 모든 차량에서 오일 속에 연료 혼입이 발생하고 있고, 다만 섞인 연료가 날아가서 그 문제를 체감하고 있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렌토 출고가 이제 3년이 되었는데요. 연식이 쌓일수록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들의 차량에서 엔진오일 속에 연료가 많이 섞이고 또 고속주행하면서 또 날아가고 이게 반복된다면 엔진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한 달 동안, 겨울 한 달 동안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 유면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